이어서 회귀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리그레션 아날리시스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먼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성을 만족해야 하고요. 그리고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성, 다중공산성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가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중공산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한 개일 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일 때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산성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이면 VIF라는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통해 다중공산성을 확인합니다. 선형성은 산점도와 잔차 플롯을 통해서 선형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독립성은 잔차 플롯을 통해서 잔차들이 독립적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등분산성은 잔차와 적합값 플롯을 통해서 등분산성을 확인합니다. 정규성은 QQ 플롯 아니면 샤피로 테스트를 통해서 잔차의 정규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중공산성은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 VIF라는 계산을 통해서 다중공산성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분산 분석을 할 때는 먼저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분석을 시행했었는데요. 회귀 분석에서는 모델을 생성한 후에 조건을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회귀 모델을 생성함으로써 잔차와 적합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값들을 통해서 회귀 분석들의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에 만약에 특정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가정을 충족하도록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모델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저번에 이어서 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전 내용하고 이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어떤 데이터를 이용했는지 이 영상을 먼저 보는 분들께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하나 만들었고요. 에어 퀄리티라는 내장 데이터 세트를 이용했는데 거기에서 결집값을 제거한 값들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고 111개의 관측값 6개의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고 오존, 솔라, 윈드, 템프, 먼스, 데이 이렇게 있는데 이 먼스는 원래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팩터로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번 시간에는 먼스를 기반으로 한 템프를 비교했었는데요. 오늘은 회귀 분석을 만들 때 종속 변수를 템프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독립 변수는 윈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에어에서 가지고 온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회귀 분석의 모델을 LM 모델이라고 이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LM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가정들을 쭉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모델의 서머리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선형성입니다. 선형성은 산점도하고 회귀선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선형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롯을 그리도록 할게요.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에어 안에 들어있는 윈드 그리고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에어 안에 들어있는 템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표 이름은 메인이라고 쓰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산점도니까 스캐터 플롯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 어떤 걸 포함해서 그릴 거냐면 우리는 회귀선까지 그릴 거라서 리그레션 라인 이렇게 라인 그렇죠? 포함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렸고 여기에다가 회귀선도 그릴 거니까
AB 라인이라고 쓰고 LM 모델 그리고 컬러는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눈에 잘 보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점만 봐도 사실 알 수 있긴 하지만 이 데이터 포인터들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귀선도 그렇게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선형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형성이 가정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성을 확인하겠습니다. 독립성 확인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LM 모델 안에 들어있는 잔차죠. 레지듈 그리고 이름은 레지듈 플롯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패턴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AB 라인이라고 쓰고 높이를 0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색깔을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컨트롤 엔터. 자, 그러면 높이가 0인 곳에서 이렇게 수평선이 하나 그려졌고 위아래로 특정 패턴이 없이 잔차가 무작위로 분포하고 있다라고 보이니까 우리는 독립성이 있다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 분산성입니다. 등 분산성은 잔차의 분산이 일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이라고 쓰고요. LM 모델 안에 들어있는 적합값과 그리고 LM 모델 안에 들어있는 잔차를 확인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고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잔차와 적합값을 나타낸 그림인데 잔차가 적합값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분포를 보이면 등 분산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잔차가 특정 패턴을 보이면 등 분산성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AB 라인을 그림을 그려봄으로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0으로 쓰고요. 색깔을 이번에도 파란색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괄호가 2번 들어갔네요. 괄호를 하나 빼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엔터. 그러면 H 높이 0에 이렇게 수평선이 그려졌고 잔차가 지금 세로에 있죠. 잔차가 적합값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분포하면 등 분산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로 했으니까 등 분산성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LM 테스트라는 것을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BP 테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M 모델 컨트롤 엔터 누르면 지금 P 값이 0.153 이렇게 나왔으니까 0.05보다 크므로 등 분산성을 만족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산 분석을 했을 때와 회귀 분석했을 때 등 분산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졌는데요. 등 분산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진 이유는 분산 분석에서는 각각의 그룹에 대한 분산이 서로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정했어야 됐고 지금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가 그룹으로 나누어진 게 아니고 모든 수준에서 독립변수의 잔차의 분산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함수가 달라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규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Q 노름이라는 것을 이용할 거고요. 이 QQ 플러스를 이용해서 잔차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M 모델 이렇게 쓰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잔차를 확인해야겠죠. 레지듈 이렇게 쓰고 QQ 라인이라고 쓰겠습니다. LM 모델 안에 들어있는 레지듈을 선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컬러는 이번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엔터 누르면
지금 이렇게 점점 나와 있는 잔차들과 선으로 그려져 있는 잔차들이 잘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하고 대각선하고 잘 일치하면 잔차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번에 했던 것처럼 샤피로 테스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샤피로 테스트를 이용해 볼게요. LM 모델 여기 안에 들어있는 레지듀얼 쓰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P값이 지금 0.05보다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정규성을 만족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중공산성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독립변수가 여러 개 포함된 모델에서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을 초과하지 않으면 다중공산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VIF 함수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car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쓰려고 한다면 car라는 패키지를 활성화시키고 VIF 쓴 다음에 여기에 LM 모델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오류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2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필요한데 지금은 독립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선형성,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했고 다중공산성은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모두 다 조건을 만족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 회귀 모델을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mary, LM, 모델,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해서 확인한 결과 여기 나와 있는 이 P값들이 모두 아주 작은 값들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회귀 분석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도 나와 있죠. 각각의 변수와 그리고 P값, 전체적인 P값 이것도 아주 작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귀 분석을 수행해 보았는데요. 모델을 생성한 후에 조건을 검증하는 것이 좀 특이하기는 하지만 회귀 분석의 과정들이 충족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회귀 분석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